이유는 됐고요. 사세요. 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대감이 찼다가 빠지면서 나오는 주가의 조정들은 항상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높은 성과 P를 반영된 Q가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수주에 확장이 나오겠죠. 조선의 사이클들은 조금 더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조정받게 되면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조선주 비싸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거나 나중에 봐야지. 또 올라와요. 비싸다 그러면서 쳐다만 보고 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기회 되면 들어가는 게 맞겠죠. 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주도주로 보시는 섹터가 있다면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시점 쪽에서 실적 시즌까지 들어오고 한국에 밸류업이 들어왔다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실적과 수주가 받쳐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빼놓을 수도 없습니다. 조방원이죠. 또 지겹다 조방원 한다고 하더라도 조방원 전까지 이쪽들은 기회가 된다 그러면 또다시 밀렸다 그러면 언제든지 매수를 해야 계좌에 보강이 될 겁니다. 많이 오르게 되면 또 줄였다가 어느 정도까지 쭉 빠진다 그러면 그때 또 변화를 노리면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쪽들이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정부의 밸류업도 끝나느냐? 안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증권사 그리고 지주사 같은 경우도 요즘에 EB 발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를 강제 소각을 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대비해서 미리 EB 발행하면서 좀 회피하려는 회사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쪽에서 그래도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는 그런 쪽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지주사 같은 경우도 변화가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도 같이 연결을 해서 봐야겠죠. 요 두 축도 계속 챙겨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도 계속 봐야 될 섹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마스크가 기대감으로 강하게 가다가 9월 들어 조정받고 있는데요. 조선주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유는 됐고요. 사세요. 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기대감이 찼다가 빠지면서 나오는 주가의 조정들은 항상 기회를 잡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실적은 레벨업된 실적 계속 보여줄 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수주의 모멘텀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들이 빠지겠느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스가 관세 협약을 어느 정도 마치게 되면 이거 다시 미국이 필요한 쪽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들어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이 이제 LNG 수출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은 LNG 선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LNG 운반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연결될 수 있는 LNG 쪽 모멘텀이나 또 수주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은 훨씬 더 커진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신조선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새롭게 우리가 2028년도 이후부터는 독이 비었는데 그거 받아서 이제 장사하겠어 라고 하는 높은 성과 P를 반영된 Q가 수주가 들어오기 시작한다. 더 좋아지겠지. 계속 수주에 확장이 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의 사이클들은 조금 더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렇게 두려워할 단계는 아니지 않나. 조정받게 되면 매수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많이 얘기하는 게 삼성중공업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쭉 왔는데 그렇게 많이도 안 빠져요. 그러다 언제 또 돌아가 버리네요.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자리들, 이런 쪽에서 크게 시세는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이다가 다시 한번 턴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면 또 이런 모습들과 비슷하겠네요. 그럼 또 고가 나옵니다. 그럼 또 이번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24,000원, 5,000원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레벨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조정 이렇게 들어오는 이런 기간 동안에 아이고 저 그냥 횡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조선주 비싸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아유, 많이 올랐으니까 좀 조정받거나 나중에 봐야지. 또 올라와요. 그 가격대가 안 빠집니다. 이젠 다신 이만원대 위치 안 오지 않습니까? 근데 비싸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쳐다만 보고 있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습니까? 기회 되면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나옵션 볼까요? 이거는 가장 조선사 쪽에서 밸류가 비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비싼 건데 왜 안 빠져요? 비싸면 쭉 하고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계속 중요한 자리쯤 된다 그러면 지지하고 또 오르고, 매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자리 쪽에서 기다렸다도 바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10만원대 초반 중반쯤 들어갔다가 12만원대 팔고 이런 거는 계속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기 스윙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들은 필요하죠. 물론 거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방향성이 완벽하다라고 볼 수 없겠는데, 거래 쭉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위로 터치를 해버리면 또 기회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계속 기회를 찾는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쪽은 꼭 체크해야 될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HD현대그룹의 대표 주자 한번 볼까요? HD현대 중공업 본다고 하더라도 그냥 옆으로 횡보하다가 오늘 같은 날 뚝뚝쭉 들어오네요. 쉬는 게 기회라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이 회사는 한국조선해양, 밑으로 HD현대,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던 HD현대미포가 있는데 이게 둘이 합병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의 현대중공업 쪽으로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미포는 이제 중공업 쪽으로 바꿔주겠죠. 한 10주를 4주로. 그러면 이 회사는 더 중형급 라인까지 강화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또 비상장으로 사업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는 HD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두 회사가 되겠죠.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많이들 관심 보이는데 괜찮은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번 좀 바람이 움직였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리엔탈 전공 같은 이런 회사들이
크레인하는 회사죠. 그런데 가다가 한번 이게 쭉 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투기적인 매매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좀 소멸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매 좀 잘해서 좀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러면 기회를 삼고 움직이면 좋은데 저희는 이런 때 사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그러다 보니까 쭉 빠지게 되면 이거 또 물렸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때도 그랬죠.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언제 되냐.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될 만큼 거래와 그리고 또 주가의 어떤 지지권들을 봐서 움직이는데 조금 더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또 지지권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플레이를 강하게 하는 종목보다 또 그런 것도 있죠. 또 케이프라는 종목들인데 좀 묵직하지만 강한 종목. 이것도 이런 회사들은 케이프 예전에 증권사도 있고 덩치가 크지만 그래도 단단한 종목들이죠. 이런 것들도 자리 보면서 오늘 같은 자리 이런 중요한 자리 쪽에서 바로 지지받고 돌아선다. 나쁘지 않은 거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배 보게 되면은 배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실 덱하우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거를 또 하는 회사 세진중공업 이런 회사들도 나 좀 사주세요 이렇게 묘선에서 들어오면서 사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사주긴 뭘 사죠. 많이 올랐어. 이건 보고 있다가 또 올라가는 거 놓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게 되면 기회는 조정일 때 있다. 왜 여기 가서 막 따라 샀다가 고생하면서 조정받는 걸 또 고생하십니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래 또 조정 나오면 사겠어. 여기서 단가 낮춰주면 되겠죠. 이런 자리 쪽에서.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덱을 또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도 슈퍼사이클에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지금 사이클에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게 확장되느냐 마냐를 보는 상황 쪽에서 수주가 계속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수주는 두 가지, 이제 미국과 관련된 MRO나 아니면 미국 군함 이것 쪽이 하나가 들어올 거고 두 번째는 LNG 운반선들 이게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컨테이너 선이 아니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선들 이게 들어온다고 보면 그 두 가지가 수주의 모멘텀이 되겠죠. 이걸 가지고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우 정쟁이 종전할 듯 하다가 좀 지지부진 길어지면서 방산주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요.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날이 가면 계속 신고가가 나오는데 또 계속 나오는 건 지금 벌써 언제야? 2023년 3년 벌써 한 2, 3년이 됐는데 계속 오르는데 됐어 라고 하지만 주가는 계속 갑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배경들은 이거 2022년도 저희 3년 전만 하더라도 5만 원도 안 했어요 주가가. 그때도 비싸다고 하는 주가가 지금 110만 원이 됐네요. 20배가 넘어갔네요. 이럴 동안에 저거 한번 매매 못 해보고 아직까지 이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비싸다고 얘기만 하고 있게 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변화의 핵심들이 뭐였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이 회사의 가장 큰 핵심은 육해공 다 합니다. 그렇게 세팅이 좀 돼 있었죠. 거기다가 요즘 보게 되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때 화해시켜가지고 재건주 막 분위기 나오고 그랬었어요. 재건은 이제 쑥 들어갔죠. 왜냐면 러시아가 그럴 가능성이 없이 어떤 변화가 나냐면 북중로 이게 딱 손잡기 시작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좀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러시아의 또 하나의 힘이 될 거고 거기서 나오면서 내가 계속 서유럽을 압박할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드론 보내고 우크라이나와 끝낼 생각이 없고 그러는 과정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유는 불안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우리 안 되겠다. GDP의 2% NO 4%까지 막 끌어올리면서 돈을 막 끌어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냐면 공동구매식으로 지금 당장 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 코로나19 때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나왔을 때 러시아가 가스관을 작업을 했어요. 전기를 생산하려고 했던 가스 복합화력 발전이죠. 이런 것들이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가스 요금이 비싸다 보니까 전기료도 비싸버려요. 그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전기료가 비싸게 되면 산업들이 제대로 돌아갑니까? 2, 3년 동안에 산업들이 쫙 밸류체인들이 망가져버렸어요. 이런 걸 다시 복구한다?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당장 러시아는 띵동 나 들어갈래 이러고 있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밸류체인이 잘 된 나라 쪽에서 뭔가를 끌어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선택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는 북한하고 계속 대치가 돼 있다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해왔고 또 생산 능력도 딱 돼 있다 보니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폴란드가 머리를 잘 썼죠. 그래서 우리가 전진기지를 만들어서 한국과 만들어 놓고 우리 생산기지 만들어 놓고 루마니아 필요해 우리에서 생산해서 넘기고 우리는 또 로열티 받을 수가 있고 좋은 변화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첫 번째. 또 트럼프는 언제나 너희들 경찰 노릇해가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적자가 이렇게 많이 쌓였다.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이제 상관 안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국방은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관점 쪽에서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주문을 넣어야 되는데 주문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문 받을 수 있는 데는 별로 없고 그런 쪽에서 그나마 미국과 무기 체계가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쪽들 어디냐 하게 되면 한국 쪽이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변화가 들어오는 수주의 기반들이 넓어진다. 이게 방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들이고 추가로 중동 쪽에서 아마 잘하면 하반기에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중동 쪽에서 지금까지는 이라크 쪽으로 많이 들어갔고 사우디아라비아 쪽도 관심 있고 이런 쪽들도
쪽에도 변화가 될 것 같고 딱 세 개로 보시면 됩니다. 중동 쪽의 변화 아마 이라크 얘기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동유럽 쪽에 그리고 또 하나는 동남아 쪽에 이렇게 삼각구도로 되면서 그쪽에서 수주 나온다 쾌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에 대한 발언으로 원전주가 좀 밀렸었는데요. 앞으로 원전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원전 관련된 쪽도 국내에서는 친원전, 탈원전도 아니고 원전 유지 이런 쪽으로만 가면서 조금 모멘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는 원전이 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국내 모멘텀 가지고 우리 원전을 바라보면서 국내 모멘텀이 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해외 쪽이 더 중요합니다. 해외 쪽에서 얼만큼 수주를 받고 특히 지금 부각받고 있는 SMR 이걸 얼만큼 잘 수주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원전에 대한 위상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원전이 여러 가지 부각을 많이 받는데 미국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나 아니면 또 미국에서 주축이 돼서 앞으로 원전 30기 늘리겠다. 2030년까지 최소 10기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대형 원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거 설계하고 원천 기술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그래 설계 다 했으니까 자 누가 일할래?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중국한테 줄까요? 러시아한테 줄까요? 지금 강국들이죠. 원전에선 프랑스에 줄까요? 프랑스는 비쌉니다. 단가가 일단 세게 불러요. 거기도 아닐 거고. 일본 줄까요?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한번 초토화가 됐다가 아직 재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쪽으로 주기도 어렵고 저요! 한국이 딱 손들고 있는 거죠. 우리 쪽에 주기기 보조기기부터 밸류체인들 쭉 있다. 특히 한국 원자력 수자원공사 이쪽들로 세팅이 돼서 원팁으로 딱 만들어진 쪽으로 보게 되면 잘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 기회가 한국에 더 많이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것도 수주 가능성이 수주와 연결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수주가 발표된다 그러면 항상 세론이 나와요. 세론이 나왔다가 그 어느 정도 단계를 소화하고는 다시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건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지난 조지아 공장 사태로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요. 2차 전지 지금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2차 전지는 지금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국면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생각보다 미국에서 받은 보조금 AMPC 가지고 약간 연명하고 지냈었는데 그것 빼게 되면 적자다.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미국에서 보조금도 이제 직접적인 보조금 없어질 거고 근데 생산 보조금들은 아직까지는 유지가 되는데 그게 얼만큼 변화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자체적인데 실적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체크해야 될 게 9월 말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은 끝났습니다. 일몰됐고요. 그러면 이 회사들은 알아서 이제 전기차가 여전히 하나의 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만큼의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전기차의 경쟁력 하게 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료가 그래도 휘발유는 계속 넣어야 되고 그리고 전기차는 그래도 전기가 그나마 좀 싸기 때문에 5년 10년 가게 되면 전기차가 훨씬 더 유지비가 적다. 이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의 휘발유차 아니면 또 디젤차 이런 것들과 격돌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보조금을 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없겠지만 그래도 따져보게 되면 내가 유리해 이런 것들로 전기차가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면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비쌌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얼만큼 싸게 만들어서 또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화석연료차들과 경쟁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기존의 NCM 계열 같은 조금 고효율, 효율이 높고 비싼 걸 쓰겠느냐? 아니야. LFP를 써서 그냥 충전도 좀 자주 하지만 그래도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자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전기차는 그래서 아마 LFP 쪽으로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고 게다가 또 한 축으로 보는 ESS죠. 이런 쪽들이 미국에서는 여전히 신재생 안 돼. 나 허가 안 해줄 거야 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산업들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게 태양광이나 풍력은 조금 좀 많이 주춤했어요. 태양광들은 여전히 그래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산업 쪽에서 들어가는 전기 저장 장치인 ESS는 계속 또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두 개 다 화재 안전성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LFP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LFP 쪽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0% 횡보하고 있어요. 빠지진 않습니다. LFP 쪽으로 미국 쪽에 성과를 내기 시작하게 되면 바뀌겠다라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주축이 차지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따라갈 거야라고 하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분위기 때문에 더 밀리지는 않아요. 지금 분위기가요. 거의 비슷한 모습들이죠.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 ESS 쪽이나 성과를 나게 되면 하반기에 실적이 돌아가는 쪽으로 내년까지 확인된다. 그럼 슥 하고 일어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LFP에 들어가는 것들은 어차피 이제 중국이 강자고 과잉된 정도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으로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생산할 수 있는 양극재 쪽에서는 LNF겠죠. 이게 지금 가장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조가 한번 왔다 갔다 이것도 BW 발행 때문에 좀 정신없었지만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음 반응으로 나오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 양극재 쪽이고 음극재
직전은 포스코 퓨처엠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고 딱 버티고 있죠. 이런 쪽들이 다음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다 체크하면서 2차전지는 전기차 쪽들은 LFP, ESS와 연결되는 양극재, 음극재를 먼저 보고 대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현 시점 포트폴리오 전략도 좀 궁금한데요. 만약에 1억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실지도 좀 궁금합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증시의 1차 상승과 2차 상승을 잘 비교를 해보게 되면 그때 나오는 핵심이 반도체가 이제 주축이 되는 게 이번 상승의 핵심이죠. 그럼 반도체는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쪽으로 보다 보니까 그것은 얼만큼 잘 사느냐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거 가져가시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조방원 전력기기까지 대표주자들 하나씩 꼽아놓고 지증권이나 거기다 지주사도 하나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면 그 하나씩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한 6, 7 종목들 이쪽으로 포인트를 딱 맞춰놓고 현금은 또 한 1, 20%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가져가게 되면 뭐 이렇게 종목이 많아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 쪽에서 어떤 섹터가 막 쭉 간다 그러면 나 그래도 하나 있어 그러면 그나마 포모가 덜 느끼거든요. 뭐 이것만 다 갖고 있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섹터만 계속 갈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딱 구분할 수 있게 한 뭐 대여섯 종목 이 정도로 구분을 해놓으시고 현금 좀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크게 지금 같은 시점에서 떨어지진 않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